요거는 우리가 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냉장고 문 열어놓고 있으면 방 전체가 시원해집니까? 전혀요. 아니 일단 냉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방출되는 열이 또 있으니까요. 물리학자들이 냉장고를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만 말씀드리면 얘가 냉장고라고 치고요. 바깥에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이걸 물리학에서는 일이라고 하긴 해요. 그 다음에 이 장치가 냉장고 안에서 열을 흡수해서 얘를 온도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방열판에서 열을 방출하거든요. 그럼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장치에 들어오는 건 외부의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냉장고 내부에 있는 음식 같은 거에서 빼앗은 열 에너지, 그게 들어온 거고요. 나가는 건 방열판에서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빼앗는 열과 나가는 열을 비교하면 나가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보존만 생각해도 방열판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냉장고 내부에서 뭐 음식이든 냉수든 거기서 뺏는 열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천천히 그냥 난방장치로 작동합니다. 아니 그럼 냉장고 문을 닫아 놓으면 방열에서 열은 계속 나가고 맞아요. 냉기는 안 나오니까 맞아요. 냉장고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손해네요? 그러면은 그쵸. 예, 그러면은 더 손해네요. 더 뜨거워지네요? 근데 냉장고의 용도는 냉장고 안에 음식의 온도를 낮추는 거지 방의 온도를 낮추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있죠. 뭐죠? 벽에 구멍을 뚫어요. 그 냉장고 좋습니다. 딱 맞게 한 다음에 방열판을 집 바깥으로. 실외기처럼. 그러면 에어컨이죠. 그거를 저희가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창문형 에어컨이 진짜 그 원리예요? 그거는 똑같네요. 네네네.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방열판은 바깥에 두고 대신 그럼 열은 밖으로는 뜨거운 게 나가고 안으로는 시원한 게 나오고 하지만 안에서 뺏는 열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열이 더 더 클 수밖에 크다. 없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더해서 보면 에어컨을 많이 틀건 냉장고를 많이 켜건 전체 지구에는 플러스, 그러니까 온도가 더 더해지는 그쵸. 네. 영향이 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만 생각하면 전기의 형태로 냉장고든 에어컨이 가지고 온 에너지가 결국은 열의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모든 냉각기는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지 낮추지 못하죠. 근데 이 전기를 만드는 게 우리가 화력 발전 이런 걸로 하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뜨거워지는데 네. 만약에 태양광 발전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건 전기를 만드는데 뭔가 더 새로운 게 투입되진 않고 저절로 전환만 하니까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대로면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어도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거다. 그럼 어차피 지구 온난화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지금 기후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냉장고는 아마 제외한 것 같은데요. 에어컨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게 3%래요. 에어컨이요? 오, 엄청 높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고요. 근데 에어컨이 올 여름 아마 뭐 겪으신 분들 없으면 못 아시겠습니다. 살죠, 이제. 없으면 진짜 사람들이 캐리어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노벨 평화상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지구의 기후에는 썩 좋지 않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향을 준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방 안이 시원해진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요. 대신 벽에 구멍을 뚫거나 창문에다가 잘 매달아서 열을 밖으로 빼내면 그거는 이제 시원해질 수는 있으나 전체 지구는 매우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없어지면 지금 현재 우주가 유지가 잘 안 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제 생각엔 의외로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이게 은하를 생각해 볼게요. 은하 중심에 아주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봤자 은하 전체 질량에 비교하면 0.1%밖에 안 돼요. 블랙홀이라는 질량은. 사실 그래서 블랙홀이 없어지면 은하 형체가 그럼 흐트러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하가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건 그 중심의 블랙홀 때문이 아니라 그 은하를 감싸고 있는 전체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암흑물질 덩어리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안드로메다 주변에 M33이라고 삼각형자리 은하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블랙홀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나선 은하인데요. 네, 나선 은하인데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한 10%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없어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실제 없는 은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블랙홀이 없다고 하면 은하에게는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은하가 품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보통은 은하가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노화 기작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블랙홀이 많은 양의 물질을 집어삼켜서 아주 빠르게 제트를 토해내면 그 때문에 고속으로 가속된 가스 물질이 은하를 탈출하게 되고 그럼 은하가 잔뜩 머금고 있던 신선한 가스 물질이 날아가 버리니까 당장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별을 만들 재료가 없어지니까 청소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거를 블랙홀에 의한 피드백이다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블랙홀이 없다고 하면 이런 피드백이 덜 할 테니까 오히려 은하들은 더 오랜 시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푸르스름하게 더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은하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 같은 게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걸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없어졌어.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돌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네.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그냥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 이래봤자 은하 전체 질량에는 되게 미미한 정도여서 그 블랙홀에게 직접적인 중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거는 끼케야 수십 광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별들도 엄밀하게 보면 블랙홀의 중력에 붙잡혀 있다기보다는 나보다 안쪽에 있는 모든 별들의 질량으로 그 중력으로 붙잡혀 있는 거여서 블랙홀이 있든 없든 커다란 볶음밥에 체리 하나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은하가 처음 형성될 때 가운데에 있는 블랙홀의 영향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네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 은하가 형성되다 보니 가운데 블랙홀이 생긴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블랙홀이 있으니까 거대 은하가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것 중에 오히려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 전체 질량 대비 0.1%니까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질량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일정해요. 은하가 2배 무거우면 비록 1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블랙홀은 2배 더 무거워요. 깔끔하게 비례하고 있으니까 모종의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은하 먼저 블랙홀인지 아니면 블랙홀 먼저 나중에 은하인지 이 선후 관계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어느 쪽에 베팅하세요? 저는 사실 블랙홀 먼저 쪽에 기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거대 은하가 형성된 다음을 지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 형성되기 시작할 땐 블랙홀의 영향이 의외로 중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초기 우주라면 당연히 은하 전체 질량이 훨씬 작았을 테니까 그러면 그 상태일 때는 블랙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현재 있던 블랙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워낙 은하 자체가 갖고 있는 질량이 크다 보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없어지면서 갑자기 얘네들이 방향이 바뀌면서 충돌 뭐 반응으로 나비 효과처럼 커질 수는 없어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제 튀어나가면 이제 걔네 따라 또 다른 애들도 옆에 있던 애 튀어나가고. 걔네들이 모두 충돌해가지고 또 뭔가를 일으키고 뭐 네. 그런 장기적인 효과는 예측은 하기는 어렵겠다. 근데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갈 것 같기는 해요. 안에서 계속 n체 문제가 벌어지면서 점점 이제 확산되긴 하겠죠. 영향이 크다는 게 얼마나 큰 걸 기준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모양이 그대로 유지될 리는 없잖아요. 그쵸? 뭔가 아마 나갈 놈 나가고 네. 뭔가 바뀔 건 바뀌는데 어쨌든 명맥은 유지할 것이다. 그쵸. 약간 그러니까 이런 정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블랙홀 갑자기 뿅 지웠다고 해서 갑자기 은하가 확 무너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수백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붕괴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혹시 그 거대 질량 블랙홀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뭐 블랙홀이 있긴 있을 테니까 그 친구가 그 중심 자리를 대신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건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고 그만한 애가 또 있진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블랙홀끼리 뭉쳐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또 만들려면 아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약간 여담으로 하나 재밌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상한 애예요. 잘 보면 중심이 2개예요. 핵이 진짜요? 2개예요. 네. 그래서 밝은 포인트가 2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한때는 이거 쌍둥이 블랙홀이다 이렇게 부른 적도 있는데 지금은 중심에 블랙홀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좀 높은 밀도로 가스 물질이 긴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거로 보고 있어요. 외곽에 뭉쳐있는 애가 두 번째 핵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사라지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지는 않을 거고 아마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형이라든지 일은 일어날 수는 있겠다 네.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